안녕하세요. 홍약사닷컴 홍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을 드시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소변을 노랗게 만드는 것이 비타민 B2, 바로 리보플라빈 때문인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이라고 하는 수용성 비타민 B군 중 한 가지입니다. 라틴어로 노란색을 뜻하는 플라빈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비타민 B2 역시 비타민 B1과 같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쉽게 흡수되고 남은 것은 소변을 통해 배출이 됩니다. 리보플라빈은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 에너지를 발산시킴으로써 칼로리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B1과 마찬가지로 다른 비타민 B군들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비타민 B2는 음식물을 대사하여 뇌와 신경, 소화기관, 호르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갑상선 활동과 부신 기능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신경계 조절, 만성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식욕 유지, 에너지 공급, 체온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보플라빈이 결핍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2는 안구와 각막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면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빈혈 예방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빈혈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적혈구의 생산과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비타민 B2를 충분히 섭취하면 빈혈 증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두통과 편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2가 두통과 편두통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전에 수지 코엔이라는 미국 약사가 쓴 책에 편두통이 심한 여성에게 이 비타민 B2를 드시라고 했더니 편두통이 나아졌다는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도 가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암 작용을 합니다.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려면 이 비타민 B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의 몇몇 연구는 이 비타민 B2의 항산화 활동이 직장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다른 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피부와 모발을 보호합니다. 콜라겐은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모발의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물질이지요. 이 비타민 B2는 콜라겐 수치를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관여하며 피부 염증 및 입술 주름, 각종 노화의 징후를 지연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체내 과산화 지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중성지질,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2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몸속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1일 섭취 권장량은 남성이 1.5mg, 여성이 1.2mg 정도이고 알코올과 에스트로겐은 이 비타민 B2를 파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나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 임산부들은 더 많은 비타민 B2를 챙겨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2가 결핍되면 전신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벗겨지며 구각염, 구순염, 설염, 구강염이나 코, 입, 음낭, 외음부 등 연하고 약한 피부에 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로와 빈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입병이 나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에게 비타민 B 복합제를 좀 더 챙겨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3세 이상 남녀의 비타민 B2 섭취량이 권장량의 80%에 그치고 65세 이상은 50%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경우 부족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영양실조, 경구 피임약 복용자, 당뇨, 알코올 중독, 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의 상황에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2의 과잉 섭취에 대한 독성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0mg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을 복용할 시에는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양을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비타민 B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과다 복용 시 소변으로 배출되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과는 달리 열이나 산화작용으로 파괴되지 않지만 빛에는 쉽게 파괴가 됩니다. 돼지와 소의 간에는 다른 식품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비타민 B2가 많이 들어있고 치즈와 우유 같은 유제품, 버섯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과 계란에도 비타민 B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을 설명할 때 이 활성형에 대해서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비활성형 제품이지만 요즘에는 활성형 제품도 약국에 많이 있습니다. 활성형은 생체 이용률이 높으므로 위가 불편하신 분이나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활성형을 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많이 섭취해도 저장량이 매우 적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므로 적당량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 호르몬제도 체내 비타민 B2를 고갈시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는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합니다. 항생제의 흡수력과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항우울제를 복용하실 경우에도 비타민 B2와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면 필요한 부분만 챙기셔도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홍약사였습니다. 건강하세요.